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 이어갑니다. 매년 8월 19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인데요. 이 날을 기념하면서 8월에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이 주제로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가져온 책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 이야기를 제주의 이곳저곳에 배달할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책,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책에서 그 연장선으로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아가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의 현재를 바라보는 훈련, 더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8월 한 달간 소개해드리는 책을 통해서 지구촌 사람들과 또 우리 제주 사람들을 연결하는 지점들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계를 하나의 마을이나 도시로 보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두를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요새 공교육에서도 이른바 세계 시민 교육 혹은 지구 시민 교육이라는 용어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종교 그리고 문화 등을 뛰어넘어서 넓은 의미로 세계인 모두가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인데요. 세계 시민의 개념은 그 지구촌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와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계 시민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탄소 발자국을 지우는 운동이랄지 제로 웨이스트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인이 함께 노력하는 것은 지구가 하나로 연결된 커다란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은 세계 곳곳에서 지구촌 사회를 위해서 일을 했던 분들이 협업을 해서 쓴 책으로 그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날들을 그 세계 시민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책을 읽음으로써 독자들도 세계 시민으로서의 기틀을 보다 더 탄탄히 다질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네, 저자가 지구촌 사회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이 책은 공윤희, 윤예림 두 분이 함께 협업을 해서 쓴 책이기도 한데요. 두 분 모두 해외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우선 공윤희 씨는요,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와 유네스코 아태 지역 본부에서 일을 배웠고요. 또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개발 협력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저자인 윤예림 씨는 그 서울대학원 국제학을 전공을 하고요. 유엔 난민기구 자카르타 사무소에서 경험을 쌓아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두 사람 모두 어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애틋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그 두 분은 우리나라에 그 보니따라는 세계 시민 교육 센터를 설립했는데요. 보니따는 Born Idea to Action의 줄임말로 좋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센터에서는요, 일상과 세계화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개인의 삶 속에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실천 가능한 활동들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구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분은 이 책 외에도 아동 노동의 실태를 보여주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그리고 아동 노동, 또 빈곤이라는 책을 함께 집필하기도 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세계 시민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두 저자는 그 국제구호 개발 기구인 옥스팜의 정의에 따라서 그 세계 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 지역에서부터 국제적 차원까지 다다르는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 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사람 등을 일컫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이 낮아지면서 그 일부 국가의 기호식품이었던 것들이 여러 나라에서 사랑을 받는 시대가 도래했죠.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커피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커피는 안타깝게도 아동과 일부 계층의 혹독한 노동 착취 속에서 우리 세계 시장 속에서 아주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갈수록 공급에 맞추기 위해서 노동 착취는 더욱 심해져 가고 있는데요. 네. 이런 문제에서 그 많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공정무역 커피와 같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는 대안들이 세계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시민은 하나로 연결된 지구촌에서 누구나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도록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투쟁하는 그러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공동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책에서는 세계 시민이 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왜 이 시대의 세계 시민의 역할이 중요한지 등을 그 유엔이 정하는 기념일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년 중에 365일 가운데 유엔이 정한 기념일이 무려 13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유엔 지정 기념일은 지구의 날이든지 세계 식량의 날, 그리고 세계 빈곤 퇴치의 날 등이 있는데요. 유엔이 이렇게 다양한 기념일을 지정하는 이유는 동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서 연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정부가 유일한 그 우리 사회 문제의 해결사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위기, 예를 들자면 기후 위기와 쓰레기 문제, 그리고 환경 오염 등은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해결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때문에 유엔은 지난 2015년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발표하면서 세계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엔 공식 기념일이 130개가 넘는다니 참 이렇게나 많았군요. 그만큼 세계 시민이 연대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책에서는 어떤 기념일들을 다루고 있나요? 네, 이 책에서는 매월마다 1개에서 3개 정도 아주 굵직한 기념일들을 알차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목차에 그 기념일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고 관심 있는 분야의 기념일을 먼저 읽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그리고 4월 22일은 세계 지구의 날, 5월 22일은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 6월 12일은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그리고 10월 17일은 세계 빈곤 퇴치의 날 등이 있습니다. 네, 한 번쯤은 들어본 것도 같은데 이 여러 기념일 가운데 어떤 주제가 가장 눈에 띄었나요? 저는 그 기념일 중에서도 그 물에 관한 기념일이 아주 기억에 남는데요. 매년 3월 22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물 부족과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물의 소중함을 깨우기 위해서 1992년에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수도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물 문제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좀 궁금한데요.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3명 중 1명은 제대로 된 수도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살고 있으며 오염된 물로 5세 이하 어린이가 2분의 1명씩 세상을 등집니다. 이 내용은 제가 그 세계 물의 날에 관해서 이 책에 실린 그 구절을 한 부분 읊어드렸는데요. 지금은 우리 주변에 물이 아주 풍부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물이 그렇게 풍부한 나라는 아닙니다. 2050년이면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물 스트레스 지수가 1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 아까 제가 읊어드렸던 구절처럼 그 어떤 구절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하수가 풍부하다고 믿었던 우리 제주도에서도 지하수 오염 그리고 지하수 고갈이라는 말들이 심상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대응책은 여전히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제주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위해 물을 지키기 위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노력들은 어떤 것일까 고민해 보게 되는 챕터였기도 했습니다.
네, 축산 폐수와 생활하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뉴스를 저도 종종 전해드리는데요. 최근에는 물 사용량이 크게 늘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죠. 물 관리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 제주는 지하수를 취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인도의 한 마을이 지하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이 챕터에서 다루고 있기도 한데요. 인도의 이 마을에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료 회사가 설립이 되고 나자마자 물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음료 회사는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나는 이 회사의 주식은 평생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후원을 할 만큼 아주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기도 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요. 어떤 회사인지 혹시 짐작이 가실까요? 네,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또 워런 버핏이 성장을 확언한 곳이라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세계 탄산음료 부문에서 1, 2위를 다투는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대규모 다국적 기업인 이 음료 회사는요, 인도에만 생산 공장이 무려 5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그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도 생겨나고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줄 알았는데, 네. 하지만 막상 공장을 가동하고 나니까 엄청난 양의 물을 끌어다 쓰면서 지하수가 바닥이 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엔 주민들이 마을의 우물을 조금 더 깊게 팠는데 이마저도 물이 말라버렸고 또 물을 구하기 위해서 더 멀리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농경지에 쓸 물도 모자라서 생계를 크게 위협받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그 주민들이 이 기업을 상대로 제발 우리 마을에서 나가달라는 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도 그 지하수가 바닥을 보인다고 하면 제주의 효자 상품이지만 생수 생산을 반길 도민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잠시 해봤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 일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결국 우리 주변의 일이네요. 네, 그 점이 바로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저는 오늘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지만 사실 이 책에서는 바다 환경이랄지 여성이랄지 식량 안보, 이주민 등등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이 문제가 그 세계 문제가 결국 내 문제이고 그리고 내 문제가 사실은 세계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계의 이슈와 세계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책 소개 제주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